얘가 정말 하나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기웃기웃거리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. 말하자면 요즘의 인재상일 수도 있어요.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상.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아이의 경우 진로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? 네, 너무 하고 싶은 게 많다 하는 아이, 혹시 우리 자녀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유튜버를 하고 싶다, 뭐 작곡을 하고 싶다, 뭐 영화를 하고 싶다. 그래서 자꾸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부모님들 때로는 얘가 정말 하나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기웃기웃거리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. 말하자면 요즘의 인재상일 수도 있어요.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상. 그게 탐색의 신호거든요. 굉장히 풍부한 탐색의 신호다라고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. 나는 심리학에도 관심이 많다. 과학 실험에도 관심이 많다. 이런 친구예요. 그리고 뭐 예체능에도 관심이 많다. 근데 왜 예체능을 좋아해? 라고 얘기를 했더니 느낀 거,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. 그럼 왜 심리학을 좋아? 그랬더니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? 이것이 궁금해진다는 거예요. 또 과학 실험이 좋다는 거예요. 그랬더니 원리를 파헤치는 게 너무 재밌대요.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결국은 사람의 감정과 반응이라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나오거든요. 실제로 이 학생은 뇌과학을 전공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전공 분야를 선택을 했고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동아리 선택도 그렇게 하면서 보다 좀 더 이렇게 확신을 갖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,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. 공통적인 키워드를 좀 선택을 해보자.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게 해보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야? 그리고 이건 왜 재밌어? 이렇게 몇 가지 묻다 보면은 공통적인 키워드 두세 가지가 나와요.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두 번째, 3주 몰입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표현이라는 키워드가 이번 주간의 키워드다 라고 하면 1분 영상을 일주일 동안 만들어 보는 거죠. 그리고 내가 사람의 마음이 왜 그럴까, 이 왜 분석이 키워드라면 왜라는 걸 파헤치는 것을 매일 한 가지씩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인터뷰 영상을 계속 보는 거죠. 이렇게 3주 동안 일주일에 4번 하루에 뭐 20-30분씩 3주 동안 계속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가 감정을 체크하는 거예요. 그럴 때 어땠는지, 그러면서 계속 하고 싶은지, 그럼 계속해도 괜찮고요. 또 실패가 아니라 다른 걸 해볼 수도 있는 거죠.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을 한번 하면서 아이들과 깊게 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에요. 하나만 정해라 이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끌리는 게 뭐야?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시면 아이가 어떤 것에 좀 더 관심이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노는 것만 좋다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게임이 좋아 또는 뭐 노는 게 좋아, 좋죠. 근데 어떤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놀 때 재밌어?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질문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아이는 굉장히 표면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때부터 탐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. 중요한 건 진로는 탐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의 숨겨진 진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숨겨진 진심, 네. 예를 들어서 너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? 이렇게 물으면 없어요 라고 아마 흔히들 답변을 들으실 거예요. 이거는 머리로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인 거죠. 이런 질문 말고 감정으로 답해보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. 그때 기분이 어땠어? 이렇게요. 그러면 아이들이 순간 표정이 좀 달라져요.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답답한 마음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우리 아이가 유튜브 쇼츠만 봐요. 이렇게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, 아이한테. 야, 너는 어떤 유튜브를 볼 때 가장 몰입도가 높니? 재밌니?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볼 때 재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, 이 아이가 그냥 시간 허비하면서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과정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. 그래서 숨겨진 진심이라는 거는 자신의 감정 속에 있는 그 자신의 방향감을 찾는 거예요. 나는 이런 순간이 좋았어.
이런 감각을 쫓아가다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. 그래서 숨겨진 진심이라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에요. 부모님은 답을 주기보다는 좀 공간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들은 정보가 정말 너무 많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정답 피로감에 노출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게 왜 좋았어?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거든요. 이게 탐색의 대화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, 뉘앙스 이것도 다 중요하다고 봐요. 그래서 내 관심이 부모님이 정말 이해하려고 하고 존중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게끔요. 그리고 또 하나는 탐색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. 때로는 요즘에 굉장히 조급하잖아요. 진로를 빨리 찾아야 된다. 제가 올해 초등학교 2학년 부모님께 가장 전화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작년과 다르게. 그거는 교육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부모님조차도 굉장히 조급하기 때문인데요.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은 방향을 찾는 과정인데 이 방향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을까봐 부모님조차도 불안해 하시는 거죠.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건 탐색의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너무 속도만 종용하지 마시고 탐색하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정답보다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판단보다는 경청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급함보다는 그냥 기다려주는 거. 이 세 가지로 아이와 함께 탐색하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좀 즐겨보신다라면 아이의 나침판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향해 갈 겁니다. 꿈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아이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꿈이 없다는 아이 또 있죠.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꿈을 못 찾은 아이예요. 사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경험이 부족해서 꿈을 못 찾아서 이런 친구들은 체험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이 본 아이예요. 두 번째는 이 많이 본 아이는 정보가 많은데 내가 탐색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.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파보는 거 이게 좀 필요합니다. 세 번째는 감춰진 아이예요. 그래서 부모의 기대에 의해서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 이럴 때는 판단보다는 들어주는 대화의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.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제 4단계로 첫 번째 보고 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. 그래서 보고는 뭐냐면 요즘에 뭘 볼 때 재밌어 이렇게 그냥 툭 던지셔도 괜찮아요. 그러면 아이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이게 진로 탐색의 첫 번째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 경험인 거죠. 우리가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죠.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요. 직업 영상도 볼 수 있고요. 전시회도 갈 수 있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간접 경험을 해보면서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? 이렇게 딱 한마디만 물어보셔도 됩니다. 세 번째는 뭐냐면 직접 이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일일 체험을 해보던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해보던가. 근데 이 해본다가 되게 중요해요. 그냥 생각만 하는 거랑 실제로 해보면 좋다, 아니다, 금방 나오거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느껴보기예요.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냥 해본 경험이 아니라 아이의 언어로서 진로의 단서들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래서 너는 뭘 느꼈어?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진로를 머릿속으로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갈 수 있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